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CEO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2편. 자금 조달과 시설 자금 100억이라는 주제로 2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2편의 소주제는 정책 자금 개요. 그 다음 정책 자금 준비 전략. 그 다음에 시설 자금 100억이라는 세 개의 소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정책 자금 개요입니다. 자, 정책 자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요 한 장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는 항상 이 장표를 머리에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 자금에는 융자금이 있고 중진공, 소진공, 기보에서 보증서를 주는 기보신공, 직접 대출해주는 중소벤처진흥공단, 요게 융자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 정부 출연기관, 도로공사, 한국전력 전부 다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자, 무상으로 주는 자금을 정부 출연금이라고 정식적으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R&D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조금, 이건 노무보조금, 일자리 보조금, 이것도 무상입니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정책 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은 정책 자금은 융자보증, R&D는 무상자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자금의 융자는 한번 볼까요? 4.5조는 중진공, 3.67조는 소진공, 28조는 기술신보, 59조는 신보, 43.7조는 각 지역의 보증재단 합친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5년도 올해는 29.6조지만 내년도 26년도에 R&D 정부 출연금은 35조입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2.2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책 자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조그말 때 초기 창업, 좀 성장하면 또 창업, 성장하면 사무실 넓혀야죠. 직원들 또 구해야죠. 생산해야 되죠. 생산 설비 들어와야 되죠. 설비 공장도 넓혀야 돼요. 자꾸 성장할 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금은 더 필요합니다. 자기 자금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 영업이익으로 이익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의 캐파시티가 100억 정도의 물량을 계약이 됐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30억밖에 풀 가동해도 캐파시티가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급하게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우리의 회사의 생산 캐파시티, 매출의 캐파시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100억 계약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납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그 다음에 18년도에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3,000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사장님,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5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더니 첫 번째가 자금 조달입니다. 몇 프로? 75%. 몇 프로? 70% 가까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23년도에 조사했더니 66.8%, 거의 70% 가까이입니다. 2018년도에는 74.5%입니다. 가장 중소기업 CEO가 고민하는 게 자금 조달 1번입니다. 두 번째가 필요 인력 확보, 유지관리. 이게 몇 프로입니까? 61.8%.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 이남의 지방에는 제조 공장에 한국인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동남아의 근로자를 긴급히 채용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의 대학교를 졸업한 인력들, 2세번 인력을 긴급히 국가 혜택가 지금 3만 명이에요. 3만 명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한국의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은 이제는 중소기업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삼성이나 현대하이닉스, 공공기관, 대기업에만 가려고 재수, 삼수를 하고 있답니다. 자,
2018년도에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74.6%네요. 자금 조달, 자금 관리 에러. 두 번째가 필요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자, 여러분들은 만나는 기업, 여러분이 만나는 가망 기업, 여러분이 돌방하는 기업, 70%는 자금 조달에 에러를 겪고 있고 자금 조달에 항상 CEO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자금의 기관들은 어떻게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을 줄까요? 자, 이러한 평가 기법 모형이 있습니다. 기술 사업성 평가, 그 다음에 신용위험 평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성은 그 회사의 특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맨파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평가합니다. 시장 평가, 기술 평가, 사업성 평가. 그 다음 밑에는 재무 모형, 재무제표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계량 비재무 모형, 비재무제표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 기업 인정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 대표자 모형이라고 색깔이 되어 있네요. 정책 보전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CEO를 보고 정책 자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서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CEO가 전공을 갖고 있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했다. 창업자금 거의 2, 3억 그냥 나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 창업자가 보통 기준이 1억 정도입니다. 아니면 5천만. 그만큼 자기가 걸어온 기술의 경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인력만이 정책 자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전기관과 은행권, 개인, 공공기관이라고 하겠죠. 민간, 그 다음에 개인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학습을 하고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음껏 허심탄회하게 적더라도 빌려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상대방이 현재 납입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공무원, 군인, 아니면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하겠죠. 은행에서도 전문직한테는 1억, 3억 융자를 해줍니다. 그냥 신용으로. 그러하듯이 여러분 또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인력, 친구. 아빠 찬스, 아빠의 도움으로 근무를 갖고 있다거나 자본력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흔쾌히 빌려주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은 변제 능력입니다. 자, 개인도 하물며 이런데 은행 한번 볼까요? 은행은 담보입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 부채, 매출액 그 대신 첫 번째가 담보입니다. 은행은. 자, 맨 왼쪽 공공은 보전기관, 다시 말해 정책 자금을 주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CEO의 역량을 보고 주는 겁니다. 사업 의지, 헝거리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CEO를 중심으로 한 맨파워가 어떠한 인력들로 갖춰져 있냐. 회사의 경영상태, 부채 비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빨갛게 테두리 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책 자금을 배우는데 보전기관,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의 변제 능력, 개인이 차입을 했을 때, 민간 은행 금융권으로 갔을 때, 정책 보전기관에 갔을 때 각기 다른 심사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책 자금을 공부하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 그럼 보전기관을 한번 볼까요? 자, 보전기관은 여러분들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신용을 평가해서 해주는 신용보전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전기금에서 스피너, 분사된 게 기술만 평가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보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학 박사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정진흥공단, 지자체 보전, 요 기관 자체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신용이 기업 규모가 대기업은 안 됩니다. 상장회사도 안 됩니다. 특수하게 상장회사 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중간 규모의 신용을 갖고 있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우수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정책 자금입니다. 그렇다고 신용이 하위에 있으면 아예 안 되고 너무 높아도 A등급 이상이면 또 안 됩니다. 기업 규모, 자산 규모가 커도 또 안 됩니다. 상장해서 안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룹군 신용이 기술 우수한 기업,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한테 국가가 담보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정책 자금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년도 예산이 4조 5천억인데 여기에는 혁신창업자금, 사업화자금, 신시장, 신성장, 제도약, 긴급경영안정 이러한 자금들이 기복, 신복, 소진공이고 각기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망 기업의 체크합니다. 산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비해서 적정한 부채 비율, 통상적으로 한 200% 언더. 그 다음 국세채나 세금을 모아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세금 체납됐다 안 됩니다. 4대보험 미납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안 됩니다. CEO와 회사가 가압류되면 재산권 침해가 됐다 안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CEO의 등급이 5등급 750점 8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얼마만큼 부채를 갖고 있는지 은행으로서 얼마, 보증기관은 얼마 이 자체를 보고 매출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자녀 여신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벤처나 이노비저, 메인비저 등 인정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제표를 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가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구나 매출이 상승하고 있구나 부채 비율이 과다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재무관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CEO의 경영 역량 창업 후 3년이냐 7년 이내냐 나이가 30대냐 40대냐에 따라서 또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원래 25년 된 추정 재무제표 연말이니까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다 되겠죠. 내년일 때는 26년도에 추정 재무제표가 되겠죠. 보통 3월달에서 6월달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3월달까지의 매출, 6월달까지의 매출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 다음 업종, 제조업 우대하겠죠. 매출액, 매출체크, 부채율, 이자, 보상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망, 사업화 전망.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선,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 수출하고 있느냐, 고용 창출이 잘 되느냐, 전년에 비해서 고용 창출이 되었는지, 몇 명 더 채용했는지, 해외 수출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액, 부채 비율, 채무 세분화역, 연구개발진, 특허 기술, 수출하고 있는지, 고용 증가했는지, 대표자 신용점수, 가지급, 가수급 요 9개의 항목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부채 비율, 제한 부채 비율, 사업 전환 융자 이렇게 있는데 평균 부채, 그 산업, 농업하는 회사 여러분 만나면 농업의 산업 140%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우리가 200%가 넘었다 그러면 산업별 평균 부채 비율이 140%인데 이 회사는 200%이기 때문에 지하 다소 높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줄 금액 자체를 안 주거나 감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제한 부채 비율은 청와대에서 전화로 눌러드려도 안 되는 게 420%입니다. 자, 사업 전환은 그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하는 사업 전환 자금 이런 데는 800%, 1000%입니다. 유통을 하다가 제조로 바뀐다. 업종 전환이죠. 사업 전환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사업 전환 융자 한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왜? 회사가 상황 자체가 안 돼서 바꿀 때는 그래도 그것까지는 국가가 봐줍니다. 자, 이건 참고하십시오. 자, 정책 자금 상담 및 어프로치. 자, 이거는 정책 자금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기본 정보, 기업을 진단을 해야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물어보죠? 어디 아프십니까? 아, 예, 어제부터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갔더니 의사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아, 어디 아프시군요 라고 하진 않죠.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무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전문가가 그 기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 시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진이라는 걸 물어보고 의사가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핑퐁해가 경험치로 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의사,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의사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기업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얼마고 부채 비율이 어떻고 주주가 어떻게 되고 여신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얼마 받았고 이런 걸 쭉 작성을 해야지 이 회사를 평가를 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부족하다, 과다하게 부채가 많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매출 성장률이 더디다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을 되도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체크 포인트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주, CEO가 좋아하는 자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A, B, C. 영무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줘요. C는 무슨 자금? B는 무슨 자금? A는 무슨 자금? 여러분이 댓글창에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주가 컨설턴트의 주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책 자금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자금 조달 전문가다. 만약 여러분이 법인 영업을 했을 때 자금 조달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신 분이라면 CEO한테 만났을 때 CEO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 B, C. 사장님, 제가 정책 자금 전문가입니다. 사장님 회사에 자금 조달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CEO가 물어봅니다. 야, 우리 회사 나올 수 있어? 자금 나와? 얼마 나와? 야, 언제 나와?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학습의 과정과 경험의 소사 합쳐가지고 예시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프로치 스크립트입니다. 컨설턴트 현장 방문 질문. 대표님 회사 운영하는데 자금 조달 문제 에러가 많으시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 확장을 해보시죠. 공장 증설하는데 정책 자금을 활용하시면 은행 융자보다 저희로 신규 공장 확장 증설 시설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창업 3년이고 창업 10년이고 매출이 이 정도면 신축 공장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의 꿈인 회사 자체 공장을 구입하고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정책 자금, 시설 자금 자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 매출 성장도 좋고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자에 중진공, 기본, 신보, 심사, 평가 기준, CEO의 역량, 두 번째는 기술성, 세 번째는 시장성, 사업성, 매출입니다. 네 번째는 수출 여부, 수출 가능성, 다섯 번째는 고용 창출, 고용 정책 도입 여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 도움을 희망하시면 체크리스트 작성해 주시면 정책 자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자금 100억입니다. CEO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EO가 좋아하는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CEO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는 CEO가 좋아하는 사람은 CEO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 고민스러운 거, 가려운 거, 등이 가려울 때 긁어주는 사람.
CEO가 돈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사람, CEO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사람이 CEO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CEO한테 고통과 CEO의 고민과 CEO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을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CEO로부터 청약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고민 해결하는 것을 도사공과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설자금 한도 100억. 여러분 오른쪽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CEO가 고민하고 있는 CEO가 자기 공장을 갖고 싶어 해요. 그 공장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해 드리면 됩니다. 그건 정책 자금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책 자금 컨설턴트로 전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핵심 키포인트 플러스 법인영업의 플러스의 정책 자금,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R&D, 바우처, 스마트 공장을 학습하십시오. 그러면 CEO의 미래 비전을 설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 자금 한도 100억입니다. 자, 사업재난, 구조혁신, 협업지원이라는 정책 자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최대 100억, 수도권은 60억, 지방은 7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혁신 역량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최대 100억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설 자금을 하는 이유는 생산 라인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거는 불량률을 다운시키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신규 공장을 확보하는 이유는 뭐죠? 생산 캐파를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자체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증설하는 게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시설 자금을 정책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래 부분은 지식 재산센터, 그 다음 자체 공장, 새롭게 조감도를 만들어서 입주하는 공장, 이 세 가지가 CEO의 꿈입니다. 여러분은 정책 자금 컨설턴트가 되신다 그러면 CEO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3편에서 CEO가 가장 좋아하는 자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